시작한 건가요? 네네. 더 이상은 보수 텃밭이 아니다. 옛날에 한번 짜본 적 있거든요. 아, 오원 그렇죠. 대표 실장 할 네네. 때. 아, 네. 예전에 이제 네. 장철민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당선인 오늘 만나서 인터뷰 오늘 진행을 하는데요. 의원님 잠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장철민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 이 재선 당선 시켜주셔서 더 크게 더 힘차게 일하려고 지금 이제 다음 임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구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약간 이제 보수색이 이제 강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당선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이제 동구에서 출마했을 때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텃밭이네, 이 민주당의 험지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특히나 이번에 그래도 정말로 우리 동구 국민들께서 마음을 많이 모아주셔서 한 10,000표, 70,000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보수 텃밭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험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에 증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그만큼 이 유권자들께서 마음을 많이 모아주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거 과정에서 모아주셨던 그 마음들 제가 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현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최선 다해야겠다라는 다짐을 굉장히 많이 지금 선거 끝난 지 한 달 이제 딱 됐는데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이제 대전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석을 이제 획득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또 전국에서 상당히 또 응원 그런 것도 많이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또 시당위원장 또 대행 맡으셔서 네. 대전 전체적인 선거를 이끌었을 텐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석을 획득한. 사실 저희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 누차 하긴 했지만 저희 민주당이 잘해서만은 아니죠. 워낙에 저도 이제 이번에 선거하면서도 많이 느끼긴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고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 경제 실패 특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조금은 더 잘한 일이 있다면 그래도 저희 7명이 물론 그 몇 분은 바뀌셔서 이번에 초선 당선이 되시긴 했지만 정말로 정치를 그래도 꽤 오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국민 속에 다가가서 국민들 안에서 이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그런 선거 과정을 만드는데도 저희가 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실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와 저희 이 국민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이 이번에 대전에서 7석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청장까지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말 앞으로도 다시 이기기 어려운 큰 승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청장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돼갖고 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장우 시장이 이제 물론 이제 전에도 이제 이장우 시장하고 이제 이제 본선에서 이제 맞붙긴 하셨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장우 시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대전 시정을 위해서 사실 협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우 시장이 이제 어쨌든 먼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작년하고 좀 바뀌신 거는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는 근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같이 한번 협의가 진행이 됐나요? 언제 잡혀있죠? 지금 당장 저희 내일 모레 있습니다. 16일 날. 16일이죠. 네, 16일 아침으로 네네. 원래 16일 오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 아, 경선이 잡히면서 그렇죠. 네. 16일 날 이제 아침 일찍으로 7시 반에 이제 보는 일찍.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끝나고 또 서울로 바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네. 저희 당 의원들이 다 당선자 총회가 예정돼 있어서. 네네네. 어쨌든 대전 시정에 대해서 워낙 잘하시니까 또 제언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이장우 시장? 이게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종류의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하고 시장하고 뭐 국회의원이랑 같은 당이야 일이 잘 된다. 네네네. 근데 같은 당이어도 일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같은 집안이라고 뭐 다 맞습니다. 일이 네네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할 거냐, 네. 어떤 의제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해 나갈 거냐, 어떤 비전을 공유해 나갈 거냐. 결국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얼마나 잘 그런 그 의제에 충실하게 실천하는지가 네. 훨씬 중요한 네네네. 일인 거잖아요. 네. 뭐 같은 당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물론 뭐 이장훈 시장이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게 약간의 네. 조금 독선적인 측면이 없지 않기는 한데 네. 결국은 사실 우리 이 대전의 그 충청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메가시티를 만들자라는 그런 큰 어떤 네. 방향성은 또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너무나 당연한 지상과제고 뭐 R&D 삭감이 주는 엄청난 충격파를 잘 극복해야 되는 것도 뭔가 초당적으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측면이니까 그렇죠. 네네. 결국은 어떤 의제를 잡고 어떻게 우리가 이 네. 힘을 모아 나가느냐 아니면 서로 경쟁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시당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의제 뭐 R&D 삭감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 생산적인 경쟁을 우리가 추동해 나가는 네.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 이게 꼭 뭐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협조가 아니더라도 경쟁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잘하려고 그렇죠. 사실은 네네. 잘하기 네.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런 어떤 의제들을 특히나 민생 의제와 이 지역 사회의 비전에 관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발전적인 발전적인, 이 우리가 모습들과 그런 내용들을 보임으로써 저희가 오히려 선도해 나가면서 끌고 네. 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또 협치를 통해서 또 뭐 경쟁할 부분들은 또 서로 또 네. 주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들 많이 발굴해서 긴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거죠. 물어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황운하 의원님 만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대전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비례 이시긴 하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한석이 더 생긴 게 아니냐. 아니 뭐 한창민 의원까지 하면 두 석입니다. 아 그렇죠. 저희 지역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네.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뭐 조국혁신당이나 네. 이런 그쪽 뭐 또 황운하 의원님하고 워낙 이제 뭐 의원님도 이제 또 친하시고 잘 아시고 그러시니까 그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그런 협력할 일도 앞으로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물론입니다. 특히나 제가 지역사회 의제 예를 들면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 중구 이렇게 네네. 같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제가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또 황 이제 의원님하고요? 또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좀 중앙 정치에서의 정치적인 힘이 우리 지역사회에 좀 뒷받침돼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네.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당이기도 하고 네네.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네. 정말로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힘 모을 수 있는 일들은 뭐 이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중앙 정치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네. 지역사회 관련돼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오히려 더 이제 확실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네. 지금도 이미 조금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도심영화 특구 특히나 네네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지금 저희 7명뿐만 아니라 뭐 진짜 황운하 의원, 뭐 한창민 의원 네. 제가 또 서울 가가지고 한번 좀 발굴 좀 해보려고 혹시 대전이랑 연이 좀 있으신 연이 분들은 좀 네네. 저희가 어쨌든 정치적인 힘을 모아간다는 그렇죠. 게 네네. 결국은 중앙 정부와 같이 또 일을 하는데도 저희가 좀 더 수월해지고 네. 훨씬 이 저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이 맞- 풍성해지는 계기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시당위원장 지금 대행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선수로도 중간이고 네. 또 나이로는 막내고 네. 그래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기가 되게 지금 네네. 좋은 사이고 제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일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다음 시당위원장 어떻게 선출하는 건가요? 의원님들이 모여서 원래 그 이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 단위로 지역위원회 네. 개편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를 네. 하고 전당대회를 네. 해서 보통의 일정으로는 6월 정도에 지역위원회를 네네네. 이제 재구성, 그다음에 시도당, 그다음에 전당대회 8월쯤 네. 이렇게 해서 한 7월쯤 개편대회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직무대행만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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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직무대행자 뛸 의사가 좀 있고 네네. 차기 예, 시당 그래도, 위원장으로 예, 방금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 이게
막내이면서도 선수로는 중간 네.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우리 이 선배 이제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지역사회 네. 선배님들 그리고 또 뭐 이세종이나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런 좀 전체적인 그 우리 충청도에 힘을 네. 모으는 일들 그런 일들 제가 중간에서 하다 보면 그래도 예전처럼 우리 대전시당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따로 논다 이런 얘기는 좀 없앨 수 네. 있지 않을까 오히려 힘을 결집해서 네네. 저렇게 이게 힘을 모으니까 일이 그래도 좀 되는 것 같네. 네. 약간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그 뭐 전당대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뭐 연임을 하는 게 좋다 뭐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안 생각하냐가 언론지상에 좀 나오던데요. 이번 총선의 결과로 앞으로 2년 플러스 알파가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년간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네네. 지금은 연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간 이재명 대표가 이 당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네. 어떠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일도 그렇고 미래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일도 그렇고 이 2년 동안 하는 일을 통해서 다음 대선에 평가받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렇죠. 결정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님이 2년의 그런 국민들께 성과를 어떤 식으로 보여드리는 자리가 적절할 거냐 그걸 결정하시는 건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총선 결과 때문에 이 당 의원들도 뭐 당대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없거나 그 자질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주시고 시간을 부여해 주신 만큼 국민들의 이 뜻에 어떻게 보면 순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번 2년은 그냥 확실하게 사실은 이 일을 하시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그걸로 대선을 네. 치르는 게 맞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시면 정보 교체로 가는 거고 아니면 저희 대선까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지금 이미 환경과 상황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실 큰 이견이 없는 게 연임하시는 게 맞다. 네 국민들께서 그렇게 부여해 주신 그렇죠. 거죠. 네네네. 이번 선거 결과가. 네네네. 어쨌든 연임하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민주당하고 이제 야권 이제 192석을 이제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사상 뭐 최대 승리라고 하는데 이준석 당선인 등등이 야권인지 약간 그렇죠. 거의 야권이라고 애매한 하면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은 네 개혁신당 약간 좀 애매하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 빼면 189석인가요? 그죠. 네네네. 네, 그 정도. 개혁신당 빼면 이제 189석인데 어쨌든 그만큼 어쨌든 22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바라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22대 국회는 좀 이렇게 좀 운영이 돼야 된다 아니면 또 어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게 제가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네. 4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약간 1년 단위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년 후에 지방선거 있고 3년 후에 대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대선 앞에 있으면 당연히 뭐 국회고 뭐고 대선에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 3년이 사실 저희의 일들이 다를 텐데 네. 저는 지금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워낙에 경제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으로 가고 네. 다 지금 뭐 총선 때문에 무슨 뭐 기업들 위기 같은 거 다 지금 억눌러 놨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을 만큼 위기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민생의 곤란 상황이 굉장히 극심한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저희 또 이 정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되게 명확하게 심판해 주신 내용 네. 중에 하나가 이런 검찰 중심의 정권 운영 그리고 이 검찰권과 이 감사권, 감사원에 의한 감사권 남용.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좀 힘이 센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감사원의 굉장한 권한 남용이 민주주의를 해치고 이거 바로 잡아라. 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 문제와 민주주의 회복하는 문제에서 1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연히 그 심판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회초리가 저희 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저희 당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1년은 어찌 됐던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강론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 민주주의 혁 문제랑 이 민생 경제 회복 문제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 1년이 앞으로 있는 1년 거고요. 동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무엇을 잘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1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결국 이제 또 저희가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이슈에서 이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네. 이후에 뭐 최근에도 이제 저출생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지만 결국은 이 지역 바닥에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이 더 큰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런 좀 큰 이 개혁 과제하고 민생 과제에서 당이 성과를 낸다면 두 번째에서는 2년차 정도에는 사실 그런 어떤 이 지역 사회 의제해서 유능한 모습을 저희 민주당이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3년 대선 이 전국에 들어가면 지난번 대선의 큰 반성 중에 하나가 사실 미래지향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대선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결국은 또 사실은 그 대선을 똑같이 치르는데 굉장히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네네네. 과거에 대해서 서로 정말로 헐뜯는 방식의 대선이 되면 정말로 다음에 이 대한민국 미래를 국민들께서 또 걱정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저렇게 된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대선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 결국은 저희가 앞으로 한 3년의 시간 동안 이 당이 확실히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 과제들을 연차별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면 뭐 4년 후에 또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21대 때는 이제 그 국토위하고 이제 환경이 전반기에는 환노위였어요. 환노위 했었고 네. 하반기에 이제 이제 국토위 이제 활동하셨는데 22대에서는 혹시 뭐 어떤 상임위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데 아직 배정이 지난주에 됐나요? 얼추 제가 아직 안 된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이 희망상임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원내대표실에서 짜고 있을 텐데 보통 근데 6월 정도 돼야 네네. 다 짜지긴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짜본 적 있거든요. 아, 그렇죠. 원내대표실장 할 때. 예전에 이제 그 네네네. 원내대표실에서 일할 때. 홍영표 원내대표 하실 때 네네네. 그때 말씀하신 거죠? 네네. 원내대표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네.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는 국토위가 좋긴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워낙 도시재생 사업을 네.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이 초선 때 해보니까 하반기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네네.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하반기에 국토위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또 4년간 또 한 상임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렇죠. 다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뭐 이미 이제 제가 이제 보좌관 할 때도 그렇지만 정부 부처를 다양하게 사실은 그렇죠. 조금 네네. 이렇게 이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부 부처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안에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해도가 높으면 또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게 있어서 이 한상임위원 하다 보면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저한테도 좋고 지역에도 좋고 해서 요 전반기에는 국토 말고 좀 다른데 할까라는 생각. 어디 쓰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생각은 국토나 산자나 다 지금 다 흔히 인기 상임위들은 네네. 다 네네. 관심이 있습니다. 산자위나 국토위 쪽에 네. 관심인지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뭐 저도 네네. 재밌고 네. 네. 국토위가 그래도 확실하게 아무래도 더 도움은 많이 되겠죠. 민원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워낙 민원이 많아. 네네. 사실 그 이제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여기 오다 보니까 놀랬던 게 이 건물 바로 뒤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또 건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뒤에 네. 뒤에 옆 뭐 이제 그릇집도 있었고 뭐 네, 이런 네, 식당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야 이게 또 건너편은 또 바로 아파트고요. 네. 어떻게 보면 대전 동구의 모습을 사실 그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또 개발된 데 이렇게 또 그런 데도 있지만 사실 많이 낙후된 지역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대전 동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약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내주셨는데 어쨌든 대전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로 물론 21대 때도 열심히 하셨지만 22대 때 어떤 주요 공약들이 있으신지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참 수십 년간 정체가 좀 됐었잖아요. 네, 네.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근데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방 대도시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네. 이 곳들이 대체로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긴 합니다. 이게 노후화된 건물들, 네, 네.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그 동력을 상실한 어떤 도심, 네, 네. 뭐 이런 그 특성을 대전 어떻게 보면 대구는 더 심하고요. 네, 광주 네, 네. 광주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산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었고 막 이런 우선 많이 줄었죠. 엄청나게 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 다 공인 가지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원도심들이 다 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심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잠재력과 역량을 어디가 어떤 방식으로 더 잘 만드냐가 사실은 결국 핵심이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제가 이 4년 동안에도 그 처음에는 사실은 혁신도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던 네네. 거고 또 이제 국토부와 정부 부처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 도심융합특구가 이게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전의 발전이나 네. 아니면 전체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첨단 산업 분야의 어떤 발전이 네. 필요한데 그 틀이 지금 판교에 굉장히 갇혀 있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판교에 갇혀 있는 그 이 새로운 어떤 시대 첨단 산업의 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네. 그런 어떤 기업군의 위치를 좀 더 넓힐 필요가 네, 좀 네.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 결국은 도심융화 특구 사업 같이 네. 새로운 어떤 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이 산업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애정과 노력을 특구에 들였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에 법 시행이 특구법, 네, 네. 특별법이 네, 네. 이제 시행이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올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기본계획 승인하고 실시계획 그렇죠. 들어가고 네네. 할 일이 많아서 이 일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뭐 법도 중요하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내용들을 잘 채워나가야 되는 게 내용이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네, 네. 이 시야하고 중앙정부 그리고 그렇죠. 관련된 모든 이 기관들, 기업들과 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심융화 특구, 역세권 개발 그래서 이 동서격차도 해소하면서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은 정말 큰 노력 네, 네.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심융합 특구가 사실은 뭐 기대도 크고 또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네네네. 많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도 말씀하신 이미 네네. 여러 이제 실무적인, 실질적인 네. 문제들이 마구 보고되고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즐거워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을 하려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냥 구상들만 있을 때는 뭐 네. 다들 그냥 다 장밋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하면 네. 좋겠다 이건데 네. 진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이 중앙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준비하는 시나 뭐 LH나 뭐 이런 대전시하고도 데서도 사실 또 네, 상당히 계속 좀- 이제 여러 네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네. 게 저는 분명히 그 문제들이 다 저희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이 될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일이 되는구나 라는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계속 이제 드러나는 게 좋더라고요. 네네. 네. 그 21대 때 1호 법안은 뭐였었죠? 저희 대전 의료원 대전 의료. 네, 그래서 사실은 의료원과 제가 혁신도시 관련된 예, 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호 법안, 2호 네. 법안이 이제 이제 국회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뭐 한 6개월 이내에 먼저 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의원님께서 다 네. 공약을 지키셨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대전 발전에 되게 잘 됐잖아요. 사실 네, 혁신도시하고 대전 의료원하고 의료원이 진짜 네네. 빨리 저희 생각보다도 더 빨리 됐죠. 빨리 됐죠. 네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네, 됐으니까. 됐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엄청 품을 많이 들이기는 네.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기에 성과를 내게 돼서 그렇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물론 선거 때 되니까 많이 까먹으시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다음 선거 때 저는 개원을 하니까 네네네. 다음 선거 때는 까먹으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네. 22대 국회 때 어떤 뭐 지금 이제 1호 법안으로 네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뭐 있으신가요? 지금 특정하게 1호 법안 뭐 해야지 아직 결정하지는 네. 않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4년에 뭔가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수건들을 해결해 대전 나갔는데 수건들, 사실은 네네. 좀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진짜 올해 우리 이 동구가 워낙 기존에 밀려있던 일도 네. 많고 그냥 좀 안 됐었던 일이 많으니까
뭔가 수건이 해결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1호 법안에 뭔가 수건 사업 해결 수건 사업 해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사실은 1호 법안을 했었던 거고요. 21, 상징적으로 21대 때였죠. 예, 네네. 이번 이제 이 초선 임기를 네. 하면서 근데 그러면 다음은 제가 뭐를 해야 될 거냐 수건 해결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구가 이미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 많이 동구가 바뀌었죠. 네. 사실은 좀 이제 나아질 동네 앞으로 조금 이렇게 성장할 지역 이렇게 네네. 또 지역민들의 자신감도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네네. 지금은 단순하게 수건 해결보다 그런 좀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 더 이 지역 밀착형 네네. 이슈든지 좀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냥 지금 컨셉만 네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법안 해야 될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이 사실 말이 1호 법안 이제 1호 법안 한다면 한 10호 법안까지 그냥 쭉 낼 텐데 네, 그렇죠. 네네. 뭐를 이제 상징적으로 할지는 같이 조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 또 하나 적었던 건 또 매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뭐 아파트 뭐 내에서도 만나고 네네. 아파트 민원의 날 정말 네, 열심히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죠? 거의.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일정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바쁘실 때는 왜냐면 제 일정이 아니고 국회 일정. 그 아파트 아. 애들이 섭외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초반에 이게 오. 저희가 가서 하고 싶다고 해도 아니 다들 저희 생각으로는 아니 국회의원하고 네. 뭐 시구원들 가서 다 그렇죠. 민원 네. 듣고 하는데 왜 그거를 꺼리지 했는데 처음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제 정치인이 온다는 게 이제 혹시나 이제 입주 대표회의나 아파트에 네네. 괜히 분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조금 하셨던 거예요. 우려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섭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저 네. 처음 듣는 말이네요, 이거는. 처음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거의 6개월 걸렸습니다. 진짜요? 섭외하는데 오. 몇 달 걸려서 시작하고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오냐. 그렇죠. 이게 이제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2년을 했더니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저희가 한 달에 많은 경우에 한 3번 세 번, 정도까지도 네네네. 하고 네. 보통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느끼고 또 한 게 민선의 날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처음에는 맨날 이제 지역사회 뭐 자생단체를 하시든 뭐가 맨날 뵙는 분들만 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뵙고 싶다. 음. 일반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조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바로바로 또 뭐 민원의 날에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또 의원님이 또 뭐 이제 구청이나 뭐 시청 이런 데 가서 바로바로 그렇죠. 또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주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았어. 그리고 또 그걸 또 주민들한테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됐다 설명해 주시는 자리를 갖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큰 일들은 당연히 저희가 직접 네. 하고 이제 시구가 해야 되는 거는 시구가 뭐 네네. 경찰이 해야 되는 건 그렇죠. 경찰 이렇게 전달해서 바로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이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처리될 예정입니다라고 또 그렇게 주민들께 직접 보고하는 걸 또 엘리베이터 다 붙여놓고 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국회의원이 이런 걸 할 수도 있구나. 네. 이 우리 뭐 나라 일, 큰 나라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네 일, 우리 아파트 일 막 이런 네.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 효용감이라는 거를 정말 좀 처음 느껴보신 주민들이 꽤 정치 있었던 것 효용감.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하면서도 그거 되게 좋았다. 네, 그거 네. 계속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이번에 들어서 선거하면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선거운동 하니까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만나서 네. 그거 계속하라고. 그거 네네. 너무 좋았다. 이렇게 교원님 우리 동네 와서 진짜 같이 이야기하고 네네. 정말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이번 선거 결과에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된 것 네네.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서 저도 정치를 계속 하는 한 끊임없이 할 생각이고 근데 다만 저게 이제 아파트가 네. 그렇게 하기가 수월해서 사실 아파트를 그렇죠, 한 거지 네네. 아파트만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좀 경험이 좀 축적이 됐어요. 이렇게 좀 하면 조금 이렇게 주민들도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는 장소는 조금 더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아니라 외에 이제 네. 이런 뭐 그 단독 주택 모여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데는 그냥 네. 일반 공원들이라든지 공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아마 지하철역 안에서 한번 해볼까 퇴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같은데 네네네. 그냥 지나가는 이제 출근하실 때는 바빠서 못 하실 네네네. 거고 네. 이제 퇴근하시면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쵸. 또 저희가 좀 미리 이제 광고하고 하면
퇴근하시다가 좋은 지나가면서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우리 지역에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네네. 검토해줘라. 이런 제안들 좀 하시고 가시게끔. 지하철역에서 하는 민원의 날. 그런 것도 한번 네네.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네네. 실무적으로 또 협조가 얻을 게 많아서 그렇겠죠. 또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을 정말로 이 민원의 날이 결국은 처음 취지에 그 보통의 일반 시민들을 만나자라고 네네네. 했고 그만큼 성공했던 이 사례여서 네. 정말로 더 다양한 장소에서 더 네네. 다양한 시간대에 좀 더 다양한 분들하고 네네네. 또 어떻게 하면 또 청년 대학생들은 또 어떻게 만나지?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해가면서 네네. 좀 재선 이제 임기니까 네. 더 발전적인,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는 일도 더 유능해지고 더 네네. 발전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네. 우리 지역 보좌진들도 그렇고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뭐 저도 뭐 대전에 또 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기대가 크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제가 아, 홍보 그쵸. 좀 많이 하고 다니려고요. 그렇죠. 네. 다른 의원분들도 사실 뭐 실제로 하시면 좋죠. 젊은 네네. 국회의원들 중에 저 초선 때도 몇 분이 좀 따라하면서 네네네. 진짜 해보니까 좋더라 한 네.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홍보 좀 많이 하고 다니려고요. 내가 선거 때 제일 많이 도움받은 게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일반 시민도 언제 만날 거냐. 뭐 시당 위원장 이제 어차피 하시면 이제 뭐 시당 차원에서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시당 차원에서.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뭐 시의원이 될 네. 수도 있고 한 명 한 명의 하는 그런 의정 활동들이 네네. 더 보편적으로 당의 제도가 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렇죠. 정치에서의 하나의 또 행동 패턴이 되면 그게 그렇죠. 정치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결국에 이제 저도 그 특히나 이제 아파트 민원의 날 하고 그 이거는 뭐 아직까지 큰 성과가 났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등에서 이 대학생들하고 청년법 프로그램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청년 정책 뭐 저희가 뭐 맨날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니들 다 똑똑하니까 와서 같이 만들자. 네네. 니들이 한번 만들어봐. 우리가 다 입법적인 정책적인 네. 뭐 그런 어떤 실무적인 이 보조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여기 가서 같이 뭐 만들어서 한 2기 충남대학교 군 네. 대전대에서 한 번 정도 맞아요. 했는데 네네. 그게 저는 사실 하면서 아직 막 구체적인 결과 물론 이제 법안 발의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했지만 그거를 막 확실하게 성과다 하고 할 만큼은 아직은 아니에요. 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전에서 전화 한두 분이 하시고 뭐 광주, 대구, 부산, 서울에서 그렇죠. 뭐 한 이런 코스가 뭐 한 30개 정도만 1년에 네네. 돌아간다라고 네. 해도 거의 대한민국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만 해도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그러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수백 가지가 넘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꼭 하나하나가 실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정말 발전적으로 우리 정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네.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민주주의 시민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막 구체적으로 막 선거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건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나뿐만이 아니라 좀 당에서 좀 함께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네네. 청년들하고 그런 새로운 저희들하고 같이 그런 이 프로그램들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 취업해갖고 한 게 정치지라고 한 10년, 20년 후에는 좀 당연해졌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서 좀 그 민원의 날 돌아다니는 거랑 이런 그 청년법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함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민들 직접 만나고 시민들이 직접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 두 가지 취지의 일들은 끊임없이 조금 스스로도 노력하고 제도화도 시도하고 할 생각입니다. 네. 또 그런 움직임들이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제도를 아마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좀 이제 좀 어쨌든 뭐 지금까지 지역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앙 정치에 관련돼서 사실 어쨌든 지금 22대 국회 하면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쨌든 재추진하겠다 뭐 당 차원에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해야 된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선거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국민의 명령을 사실은 뭔가 약간 주신 느낌이 네네.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 저희가 선거 때 이채양명주 이런 네네. 이야기도 하기는 이채양, 했지만 네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올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면 음. 그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가지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윤석열 이 대통령에 네. 대한 문제의 네. 영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사법권과 그런 뭐 검찰권이죠. 네네. 이 검찰권과 이런 그 검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정기관의 권력이 네. 어떻게 절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대통령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정치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가는 그런 어떤 이 일종의 리더십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명확한 명령을 이번에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구성원들은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더라도 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저는 100%라고 보는데. 100%죠. 예, 예. 그럼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왔을 때 과연 이제 200석이 이제 재의결할 때 200석을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200석을 넘길 것 같으면 거부권을 못 하는 거고, 네네네. 200석을 못 넘길 것 같으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생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8명을 네, 그렇죠. 포섭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이준석 당선인 등등 하면 뭐 11석일 수도 있긴 있는데, 결국은 사전에 그 이제 이 그룹조차도 실제로 거부권 행사가 있고 제2표결까지 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네. 결국은 거부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200석 무조건 넘는다라는 어떤 그 이 원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그 특검 이슈에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결할 때 네. 아예 이제 이게 찬성표가 200표 이상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이 판단하기에 네. 이제 그 재의결하면 이거 무조건 넘는다. 음. 결국은 그런 어떤 환경이 돼야 그런 거부권 환경. 행사를 못하고, 네네네. 또 그런 환경이 돼야 특검법 통과시킬 때 음. 여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도 할 말이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잘못하면 200석 넘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합의 처리를 하면 이 사람들도 반대표를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협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도 명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국힘 내 이탈표들한테도 그렇죠.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단독 이거는 처리하면 안 어쨌든 된다. 용산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협상에서 결국 타협하면 안 그러면 되겠다라고 국힘 원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특검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20일. 사실은 그 이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 여건 조성이 되면 결국은 제2 거부권 행사도 못 하는 거고, 네네. 거부권 행사 못 하면 결국은 이제 협상도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하나지, 그냥 무조건 지금처럼 그냥 쭉 해갖고 처리하고 등등 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네네. 8명을 그 다음에 빼올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가면 사실은 진짜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뭐 합의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만들어야죠. 네네네. 네. 저는 사실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가는 게 근데 중요하다. 저 그 8명을 꼬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결국은. 8명이 이제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뭐 어쨌든 네. 필요하다는 분들이 사실 뭐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실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도 드리는 게, 그 8명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네네. 그분들한테 논리와 명분과 힘을 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아니 그래야 오는 거지. 그렇죠. 세상에 거기도 다 한 명 한 명이 국회의원들이고 그렇죠. 원포기관들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당 출신 대통령한테 사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으라는 그렇죠. 요구를 하는 건데, 네네. 굉장히 큰 명분과 사실은 힘을 줘야 돼요. 네네네. 그 작업을 되게 고민을 하면서 해줘야지, 그냥 뭐 어디 8명 있어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이게 결국은 사실 우리 지도부는 명분을 주고, 저 같은 이제 대선이나 이렇게 위에 그래도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노력도 바닥에서 좀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럼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또 사실은 뭐 이미 레임덕이 뭐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들도 나왔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검찰 쪽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수사를 하겠다 그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레임덕 또 뭐 검찰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어쨌든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계속 충성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검찰발 뉴스들이 많죠 지금 검찰 인사 관련돼서. 네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완전 그 찐윤 소위 말해 찐윤 라인으로 이제 검찰 인사를 이제 단행을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이건 안 돼. 그리고 이제 선을 걷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레임덕을 좀 구분하고 싶은 게 어떤 일을 잘해보고 네. 어떤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갔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뭐 이런 걸 뭐 제시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뭐지? 라고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할 분야에서의 레임덕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나라를 망치거나 뭔가를 일을 그르치는 데에서도 레임덕이 왔냐?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직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 인사권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나라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견제하고 제어하고 바로잡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힘 빠졌으니까 레임덕 왔으니까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지금보다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이번에 확실한 이 국민들의 명령을 받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사고 못 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사실은 그걸 그냥 그렇게 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을 받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뭐 레임덕 왔으니까가 아닙니다. 레임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데서의 일이었던 거고 지금 사실 시간이 이제 만 2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이상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긴장하고 사실은 야당이 이번에 이 국민들의 큰 응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비해서는 권력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의석수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일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행동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이니까 이러고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에 맞게 아니면 민심에 순응해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마지막으로 뭐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인사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고 내 인터뷰 마무리하기로 하시죠. 네, 제가 그 이제 선거 끝나고 한 달 동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하루에 10,000번씩은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더니 더 감사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마음이 막 말씀을 드리면서도 더 되게 이제 뭉클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거가 정말로 이제 그냥 막 표를 모으고 막 무슨 저희가 선거 때 심판이야 막 이런 얘기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모여서 그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앞으로의 그러니까 뭐 이제 장철민은 누군가를 민주당에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마음들을 모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이제 재선 임기 동안 정말로 초선에서 이런 거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걸 다 모아서 우리 유권자들의 모아주신 마음들 충분히 다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게으르지 않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네.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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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